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뭘까요? 네, 지난 2021년이었죠.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게임스톡 주가 폭등 사건을 다룬 영화 덤머니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셨는데 영화 줄거리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이 제목부터 먼저 조금 짚어보고 네. 가자면 덤머니는 월스트리트에서 이 개인 투자자를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1년 개인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던 게임스톱 주가 폭등 사건을 그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미국의 이 비디오 게임 온라인 전문점인 게임스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한때는 장사가 제일 잘 됐던 곳인데 온라인 게임 시대로 바뀌면서 대규모 적자를 연이어서 기록하면서 이제 회사가 좀 위기에 처했죠. 예. 이렇다 보니 게임스톱은 이 헤지펀드의 먹잇감, 그러니까 공매도의 대상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효하는 양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주식 유튜버가 게임스톱의 주식이 저평가됐다면서 가치 투자를 독려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에 몰려들었습니다. 이후 게임스톱 주식은 하루에 100% 넘게 치솟는 경우도 있었고 한 해에만 1,600% 이상 급증하는 등 굉장히 큰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 헤지펀드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손실을 공매도 때문에 나는 이 손실을 막지 못해서 파산할 경우까지 생기는 만큼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는데 영화는 이 사건을 거의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네, 이 사건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됐던 그런 사건이라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덤머니라는 영화가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사실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나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사실 또 대작 영화들이 요즘 있는 상황에서 덤머니가 사실 주목을 받거나 네. 또 인기를 끌기는 사실 쉽진 않은 상황인데 저도 사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지식이 없어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만큼 이 영화가 굉장히 친절하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또 이 뭐 공매도나 뭐 쇼트 퀴즈, 뭐 헤지펀드, 덤머니 이런 주식 관련 용어들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뭐 자막이나 여러 가지 설명들을 통해서 친절하게 네. 알려주고요. 또 실화인 만큼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 약간 헤지펀드를 이겨먹는 장면들에서 일종의 통쾌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그렸던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벌써 먼 옛날처럼 느껴지는 이 지난 2021년에는 매일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떨어진 채 우리가 고립된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절을 거의 영화에서 그대로 담아내기 때문에 영화 이야기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잠시 이야기하시는 동안 나가는 영상에서도 서버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던데요. 네. 굉장히 옛날 화면 같은데 얼마 전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이제 영화 속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제가 지금 레드카펫 진행한 게 한 반년 정도 됐는데 이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 같아서 여기서 과학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지금 과학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맞아요. 오늘은 좀 과학보다는 사실 네. 수학에 조금 더 가까운 예.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나온 이 게임스톱 사태는 사실 일반적인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운동으로 이제 번져지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지금의 현대의 이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수학을 거의 떼낼 수 네. 없거든요. 이 시작이 1970년대 이 월스트리트가 수학자와 과학자들을 대거 고용하면서 금융공학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가 아폴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난 이후에 일자리가 갑자기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1970년대에 미국의 많은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길거리로 나앉게 됐는데 이때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 게 월스트리트였습니다. 당시 금융권은 아주 정교한 투자 기법이 필요했고 또 수학자들은 이런 수익성, 위험성들을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탄생한 금융공학의 첫 시작이 1973년에 발표된 블랙 숄츠 방정식입니다. 이 공식은 이 공기 중에 피어오른 연기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뭐 물 위에 떠 있는 꽃가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불규칙한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예측해서 움직일 건지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이론을 응용해서 만든 건데요. 파생 상품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게 한 최초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그동안은 이 주먹구구식으로 원래는 이 가격을 굉장히 결정했었는데 블랙쇼츠 방정식 덕분에 수학적으로 옵션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됐고요. 이 방정식 덕분에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파생 상품이 쏟아지면서 투자은행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주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 투자 방법에 대해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서점 가도 이렇게 도서 베스트셀러에 뭐 수학적 투자 뭐 굉장히 많은 도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책에 잘 손이 가지 않는 게 이런 건 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거든요. 네. 그 어떨까요? 맞아요. 이 계량적 투자라는 말에 퀀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퀀트라는 투자 결정법은 우리가 기존에 원래 이 주식을 투자하는 항목을 정할 때는 뭐 산업이나 기업을 분석해서 가치를 판단하고 네. 분석을 투자를 하지만 거기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수학과 통계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퀀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의 뭐 가격, 거래량, 최근 실적 이런 수학적인 어떤 수치들을 모델에 집어넣고 대입해서 해당 주식이 투자를 할 만한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높은 편인데 현재 전 세계 주식 거래 매매의 한 30% 정도가 이 퀀트 방식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퀀트 투자는 말씀하신 대로 30년 가까이 진행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의 영역이었거든요. 최근엔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이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데이터 분석이 조금 더 쉬워지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퀀트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 AI가 좀 주식 투자를 할 테니까 대체로 좋은 결과를 좀 낼 것 같은데 어떨까요?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손실이 난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았고 업계에서는 AI 투자가 아직은 인상적인 결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모든 결정을 기계에게 맡기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퀀트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최첨단 AI를 통한 투자가 아니라 수학을 기반으로 고급 통계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네. 그럼 인공지능이 왜 투자에서 늘 좋은 결과만 내지는 못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그 데이터에 있는데 챗 GPT와 같은 언어 기반의 AI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이 투자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시장 데이터 자체가 투자자들의 뭐 심리 그리고 뭐 금융시장의 상황 이런 네네. 주변 상황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AI가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큰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AI 투자 역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챗 GPT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이미 투자보다 수익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최근에 나왔습니다. 미 플로리다대 연구팀의 연구인데요. 챗 GPT에게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에 관련된 뉴스 한 5만여 개의 제목을 해석하게 한 다음에 해당 주식의 호재와 악재를 판단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판단을 가지고 점수화해서 다음날 주가 동향과 비교를 해봤더니 챗 GPT가 뉴스 자체를 호재로 파악하고 점수를 높게 준 항목이 그렇지 않은 항목보다 주식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뭐 챗 GPT가 아직 복잡한 투자 기술까지 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걸 확인한 만큼 금융시장에서의 뭐 인공지능 활용, 또 수학의 역할 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주식 결과는 항상 본인 책임이라고 좀 하잖아요. 그 미래에는 좀 많은 분들이 AI 탓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미래가 그려지는 시간이었고요. 영화 덤머니와 함께 미래 금융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